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미국 증시 또 분위기도 안 좋고요. 국내장에서도 계속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은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기계 업종이 가장 좋은데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몫을 합니다. 그 가운데 상사 관련된 종목들, 방위산업 강하고요. 반대로 이제 증권, 부동산 이쪽은 거의 뭐 미국 증시하고 비슷하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플랫폼 쪽에서도 오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한번 분석을 키워드로 잡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수요일하고 목요일 계속 힘이 없네요. 오전장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관통할 만한 펀치들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장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깨지면 안 되는 선, 120 월선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터치하거나 좀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게 후반이 되면서 일단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120 월선을 재차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일단 미국에서는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일부 연준위원은 지금 금리를 4.75%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점도표 내년 전망이 4.6까지는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더 추가 상향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요인들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사실상 지수 강한 상승 이후에 전기전자 들어가서 지금 한 10월 정도부터는 전기전자를 외국인들이 중점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10일 만에 외국인 순매수가 끊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매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연속적으로 반도체 시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진행을 해오던 전기전자 섹터 가장 중요한 이제 중심 업종이죠.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반도체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실적이 좋지 않고 내년 하반기 이후를 기대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조금 의미 있게 산다라고 할 때에는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는 대형주들을 산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는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서 연속성은 끊겼다라고 보이고요. 아쉽지만 SK 하이닉스도 14일간의 외국인 연속 순매수 행진이 오늘 지금 현재까지는 끊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대량 매도와 더불어서 기관들의 차익 실현까지 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은 3.5%의 약세를 현재 좀 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유럽도 그렇고 지금 긴축 강도를 전혀 줄이려는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론 시장을 약간씩 상승시키는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영국의 감세한 철회라던가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미 터져 있었던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리스크들이 계속 수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증시가 과연 연속성 있게 정말로 우상향을 꾸준히 그릴 수 있을 만큼 믿음직스럽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고요. 일단은 그런 상황들이 120 월선 이 지지대로 작용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크게 깨지면서 이번 달에는 오히려 그걸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항대가 강력하게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좋았던 움직임을 뒤로 하고 일단 120 월선 막히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강도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유럽의 또 긴축까지 같이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밀릴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좀 종목별로 좀 잡아봤는데요. 여전히 이런 부분들, 글쎄요, 데드캣 바운스가 종료돼가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것은 뭐랄까요? 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좀 하락세에 들어간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 주셨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계속 필요하고 종목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을 뚫을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오늘 장에서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눈에 보이기는 해요. 일단은 폴란드의 신규 원전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원전 관련주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좀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쪽들보다는 일단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제가 최근에도 좀 이 코너에서 강조를 계속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고 꺾이지 않는데 이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같이 주가가 꺾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당장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누른다라고 하면은 실적 모멘텀이 있어도 분명히 주가는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되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 뭐 최근에 K방산 프리미엄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 미용 의료기기 쪽 K미용도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기업별로 선진국으로의 수출 비중 증가 추세를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K미용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 강소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해외 쪽으로 의미 있는 수출을 이뤄내면서 이런 레퍼런스가 쌓이고 더욱더 많은 수출 비중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로 가고 있는 거겠죠. 일단 신제품 출시라는 부분들 뭐 계속적으로 R&D 투자하면서 벌어놓은 돈들로 신제품을 출시를 해나갈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나가 있는 제품과 장비들에 대해서 소모품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이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매출과 더불어서 성장성을 같이 확보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의 최대 강점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한 2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루트로닉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이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미에 대한 추구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정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이 될 것 같고요. 최대 실적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고령화가 가속도 되고 브랜드 인지도까지 강화가 되면서 선진 글로벌 시장 침투가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점유율 50% 이상으로 독보적인 1위 업체, 거기다가 해외에서도 지금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미국 유명 피부과에서 애용을 하는 제품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5위권으로 지금 진입을 했어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있고 한국 미용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국내 피부과에서도 거의 이 루트로닉의 장비를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어요. 입소문을 타고 가고 있고 한번 사용한 쪽들에서 계속적으로 또 의사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공유를 하면서 이 장비 좋다더라. 이런 것들의 반응들이 계속적으로 매출 비중의 증대 그리고 점유율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기업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좀 가파르게 시장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6%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매수 관점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시장과는 다른 모습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올해에는 국내, 일본 이런 쪽으로 600대가량이 설치가 될 전망이고요. 이렇게 장비가 전 세계로 퍼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후에 안정적인 이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또 새 장비를 들여놓기 전까지 이미 나가 있는 장비에 대해서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K미용, 의료기기 경쟁력 갖춘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2가지 종목, 루트로닉과 제이시스 메디컬 잘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이었었고요.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루트로닉은 실적이 좋고 거기에다가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이 침투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이시스 메디칼과 관련해서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서 힘든 시장에서 좀 돌파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